농식품부 장관님 뭐 호우 피해에 대응 또 현장 와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이번에 농작물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한시적이지만 이게 이후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원래 그 장관님 새만금은 100%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89년도에 100% 간척지로 개발됐죠. 그러죠? 예, 농업용지로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와서 2011년에 마스터 플랜이 바뀌죠. 그래서 70%가 30%가 농지로 바뀌고 70%가 이제 뭐 산업단지, 관광 레저용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항만, 철도, 도로, 고속도로 이런 것을 2020년까지 완결하겠다 이런 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마스터 플랜에 보면 1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잘 아시죠? 네네. 그래서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꾸면서 새만금 신항까지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5차 공항 개발 계획에 따라서 공항 시설을 확충토록 해놨습니다. 그건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 다음 PPT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100% 간척 농지를 농지기금을 통해서 간척을 해오다가 이걸 바꾼 거죠. 마스터 플랜을. 바꾼 이유는 국정과제 또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시급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마스터 플랜을 바꿔온 거죠.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국정과제라든가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시급성에 따라서 변경 절차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도 해수유통에 따라서 마스터 플랜이 또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여기서 농지기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성 원가에 반영돼서 환수하는 게 맞죠? 네. 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잼버리 부지가 농업용지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그 당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 때문에 추진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만금위원회에서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치면서 당시 정부가 어쨌든 그렇게 결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은 뭐 저는 적법법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법상은 생각합니까? 뭐 저 적법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좀 이거 일부러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주요 SOC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원래 100% 간척지를 공항과 도로와 철도를 만들겠고 산업단지를 만들겠고 관광 레저용지를 만들겠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 때 이 마스터 플랜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공항을 집어넣겠다는 건 박근혜 정부가 그 공항을 집어넣겠다고 해놓은 겁니다. 예, 오히려 역대 박근혜 정부까지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새만금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행 수단이 민자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터 플랜이 그렇게 바뀌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논점 하나 더 넘어가는데 한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그래서 새만금을 통해서 뭐 SOC를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제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박근혜 정부 2020년 1단계 계획에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20년까지 끝내게 돼 있습니다. 동서 이축도로 끝내게 돼 있고요. 남북 이축도로 끝내게 돼 있습니다. 새만금 신학 4선서까지 2020년까지 끝내게 돼 있는 겁니다. 마스터 플랜에. 그 정부 계획에 근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잼버리와 이 새만금 SOC 구축 사업이 연관돼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항도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잼버리 하기 전에 다 결정난 것들입니다. 위치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여기를 보여주는 것은 여수 엑스포가 국제행사로 되고 SOC 10조를 가져갔습니다. 여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철도, 국도, 지방도, 서울 원주간 고속철도에서 11조를 투입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가 안 됐습니다. 유치 중입니다. 유치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13조를 했고요. 이게 35년에 개항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6년을 땡깁니다. 30년 엑스포 전에 개항하겠다고
29년 개항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정부가 가고 있습니다. 이거 카르텔인가요? SOC 카르텔인가요?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농해수에 있는데 북항 재개발 지난 정부 때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여기 4조 6천억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해서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카르텔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제 행사가 저는 성공하길 바랍니다. 부산 엑스포도 성공하길 바라는데 실패 잼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SOC를 잼버리 파행의 직접적 원인인 폭염, 화장실 대책, 뭐 식사, 해충 대책, 의료진 대책과 무관한 SOC 사업을 끌어들여서 전라북도를 공격하고 또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도 되니까 지금 우리 방수제 예산 등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해수부 장관께도 새만금 신항, 뭐 가력항 이런 거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 새만금은 저희가 계획대로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두 분 장관님께 제가 정말로 호소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걸 꼭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잼버리 파행이 잘못된 부분은 책임집니다. 그러나 새만금 SOC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전략적으로 전라북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나중에 이 지금 부산 엑스포를 포함해서 모든 국제 행사에 대한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걸 좀 뭐 우리 두 분 장관님께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래서 새만금 SOC 사업에 신항이랄까 가력항이랄까 방수제 공사 이런 데 차질 없도록 두 분 장관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